단기 미집행되고 있는 광주의 공원 10개를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됩니다. 70%는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는 대신 30%는 아파트 등 사업 자율권을 준다는 건데 토지 소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노동 인권 훼손 실태 심각합니다. 부당 대우와 차별 등으로 노동권 보장이 안 되는 현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에 고용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6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나머지 700여 명도 올해 말까지 전환됩니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곤충들이 미래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유지가 많은 광주의 일부 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뒤 일정 면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공원 부지도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넓은 공원인 중앙공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지만 공원에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겐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땅이기도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재산권 제한이 풀리기 전에 광주시가 땅을 사들여야 하지만 이런 공원이 광주에서만 25개, 다 사들이려면 2조 7천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는 광주시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공원 녹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사들이게 해 개발을 하게 하는 대신 대상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중앙공원과 중해공원 등 광주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공원 10개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2020년 전체가 해제되는데 그중에 70%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이 민간특례공원사업법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저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겁니다. 환경단체들도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추진 과정에 특혜 시비가 없다는 조건이라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할 때는 그 특혜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되는가? 하지만 공원 내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헐값으로 땅을 넘기는 상황이 온다면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국가가 이걸 갖다가 수용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익을 고스란히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광주시는 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르면 올여름부터 민간 공원 조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청년 실업률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광주가 9.8%, 전남이 10.8%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2%포인트와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0.6%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방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선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처지를 악용해 부당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은 어떤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 또래 청소년들과 실태 조사를 나가봤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은 청소년 조사원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기 일쑤. 노동인권센터에서 이제 안전한 청소년 일자리 해가지고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본사에서 허가가 있어야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거기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바쁘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 가면 그중에 한 8번은 퇴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겨우 응해준 아르바이트생도 사장 눈치를 보느라 노동 실태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당 대우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플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이제 최저 시급으로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고. 야간 알바 등 고위험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지만 이제 최저 시급은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때 저 4,300원인가?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200여 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는데 거의 모든 업소가 기초고용 질서를 여러 건씩 위반한 상태였으며 조사한 업소에서 적발된 청소년 체불임금만 1억 원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 같은 노동인권 침해는 성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보도를 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생계와 직결되는 아르바이트라면 온갖 불이익을 참아야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0대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7살 손모 씨는 대학 졸업 2년째인 요즘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휴일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90여만 원. 취업문을 통과하기 전까진 아르바이트가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입니다. 오전에는 독서실 아르바이트하고 월요일이랑 목요일에는 저녁에 학원 강사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죠. 이런 손 씨에게 카페에서 당한 해고는 직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최저시급에서 70원을 더 받던 걸 깎아달라는 사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동료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와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했더니 되돌아온 건 고소장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료수를 수백만 원어치는 마셨을 테니 물어내라는 취지였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다밖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그걸로 협박을 하시긴 했었어요. 내가 CCTV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 이걸로 고소할 거니까 너네도 빨리 취하해. 30대 초반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서모 씨 역시 부당 대우가 수두룩하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참고 지낸다고 털어놨습니다. 욕을 하고 반말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막 수시로. 그러면서 참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 못 쓰면 또 내가 이제 말 그대로 굶어야 되니까 이제 내 생계가 말 그대로 내 당장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보니까 그런 거 참죠, 그런 거를. 아르바이트가 생계와 직결돼 있으니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 노동권 침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된 노동의 보호라거나 또 떼인 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좀 부족한 실정이에요. 청년들에게는 그 아르바이트 비용 자체가 중요한 생활비고 또 학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청년 가운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10명 중 7명. 특히 20대 후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아르바이트가 청년들의 직업이 되는 경우가 점차 흔해지고 있어 노동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권 도전자들이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와 주요 정책들을 비교해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인 개헌에 대해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가장 적극적이고 나머지 대권 주자들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입니다. 개헌의 방향으로 민주당 주자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손학규 의장은 독일식 의원 내각제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그 권력의 어떤 통일, 통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실리에 입각한 외교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저출산과 저성장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이재명 시장은 청년과 노인 등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일자리 8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 그다음은 과학기술 분야에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이 가지는 독보적인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일. 외교 현안인 사드 배치는 유승민 의원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한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시장은 즉각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광주시는 5.18 진실규명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과 도시 첨단 산단의 그린벨트 해제 등 광주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청소와 주차,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용역업체 근로자 63명이 지난 2015년 직접 고용된 뒤 2년 만에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첫 결실을 축하하는 의미로 윤장일 시장과 근로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시청 내 공원에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또 본청과 공사, 공단 등에서 근무 중인 직접 고용 노동자 700여 명도 올해 말까지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무안진보연대는 오늘 무안전통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인척 비리 등 무안군수의 군정농단이 무안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철주 무안군수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무안군수의 친인척 측근 비리와 관련해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군 의회도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김 군수를 공천하고 받아들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건 식약처가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식품으로서 먹을 수가 있죠. 이게 종이 어떤 종인가요? 이것은 쌍벨 규티람이라는 종인 분말 가루를 해서 뭐 빵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이런 데 다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자체를 그대로 튀겨서도 바로 먹을 수도 있고. 네. 갈색 거저리로 만든 쿠키요? 예, 예. 갈색 분말용.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겠네요. 예. 곤충을 먹는다면 어떤 맛일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곤충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번식력도 강해서 미래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곤충을 키우고 있는 농가는 79곳입니다. 전국에 720여 곳이 있으니까 1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성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이 지나면은 이 한 종이 가치가 몇천억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곤충하면 징그럽다, 혐오스럽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소한 애벌레라는 뜻의 고소애, 군뱅이 대신 꽃뱅이라는 애칭을 만들어서 친근감을 높이기도 하고요. 거부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곤충이 밥상을 점령할 날도 머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국방부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헬기 사격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국방부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광주 북구가 새마을기를 내리기로 해 광주시를 비롯한 5개 구청 청사에서 새마을기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 북구는 내부 회의를 거쳐 구청 앞 국기계양대에 걸린 새마을기를 철거하기로 하고 소속 동주민센터 20여 곳에서도 새마을기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일 광주의 각 구청과 기초의회에 공문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새마을기 철거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모임 출범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지지모임 관계자에게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손가락 혁명군 출범식 현수막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철거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모 사립대학 교수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제대로 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3월 불거진 성희롱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학교 측은 가해 교수에 대해서 정직 처분 등 형식적인 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고 규탄했습니다.